네,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 연 2.75%를 유지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까지 고려한 건데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대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 침체 우려도 외면할 수 없죠.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인지,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쯤 이루어질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금통위 기준금리 2.75%가 유지됐어요. 낮출 거라는 전망은 좀 없었긴 합니다만 그 이유가 원달러 환율 불안입니까? 어떤 걸 들었습니까? 일단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서 주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하는 총재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말씀 주신 대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 특히나 이제 최근에 레벨 자체는 낮아졌지만 앞으로 이제 관세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려가 제기됐고, 네.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토호제 관련돼서 이슈가 진행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조금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금융 안정 측면에서 한은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관세 정책 관련해서 또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국내에도 물가에 대한 영향력들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레벨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이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3가지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금리 동결 단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가계빚은 여전히 이제 부동산 대출 증가 우려, 이게 이제 하는 총재 머리를 조금 괴롭히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역시 말씀하신 대 원달러 환율일 텐데, 이 원달러 환율의 동향이 달러 값에 이제 기본이 문제가 달러 값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달러 가치가 조금 상호관세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약세 기조로 가고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좀 위안화하고도 좀 밀접한 연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또 오를 수밖에 없다.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만 보면 당연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해 3월 달 이후로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했고요. 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 하락의 추세에 영향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완화 정책으로 위안화 약세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도 타 통화 대비해서는 위안화에 연동되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펀더멘털 단에서의 둔화 징후들을 불러일으켰고요. 이런 부분들도 원화 가치의 절하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1,420원대잖아요. 한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을 때에 비하면 거의 5, 60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요 수준에서 큰 변화가 지금 없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원화 가치의 변동성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왜냐하면 불안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 관련해서 90일의 유예 기간이 이제 설정됐는데 그 안에서의 협상 카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련해서 원화의 부정적인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흔히 말하는 WGBI, 윅비라고 해서 이제 그 주식으로 따지면 MSCI 같은 선진 채권 시장 지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채권 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게 애초에 계획대로라면 올해 11월부터 편입이 진행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FTSE 러셀에서 한국의 편입 시기를 기존 11월 달에서 내년 4월 달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네. 그럼 수급 입장에서 올해 11월 달부터 약 23조 원 정도 자금이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달러가 좀 들어와야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으로 이연이 되면서 수급 측면에서도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역시 원달러 환율 불안이 오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됐네요. 오늘 이창용 하는 총재 혹시 금통위 결정을 하면서 또 다른 좀 주목할 만한 발언 같은 게 좀 나왔나요? 네, 오늘 금통위 상당히 재밌었고요. 네. 사실상 동결임에도 불구하고 인하 같은 동결이었다는 총평입니다. 인하 같은 동결이다.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신성원 금통위원회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소수 의견이 나왔군요. 네, 거기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애초에 2월 달에 한은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금통위에서 올해 성장률이 1.5% 이하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점이 추가적으로 예고됐고요. 그리고 당장 1분기 국내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치도 예고가 됐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통위도 이제 연준과 비슷하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3개월 정도 금통위원들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인데 네.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3개월 안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콜을 냈습니다. 6명 모두. 네, 맞습니다. 3개월 안에. 네, 결국에는 이제 다음번 금통위가 5월 달 예정되어 있는데 네. 5월 달 뭐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뭐 확신시 되지 않냐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5월 다음 년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러면 금리 인하, 우리 하는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관해서 조금 부연해서 제가 묻고자 한다면 우리가 늘 연준의 금리 결정을 조금 주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에 금리 기준금리를 낮출 거라는 전망이 높은데 연준도 5월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금리는 연준이 좀 낮춰야만 또 우리도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될 텐데 그건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정확한 질문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습니다. 결국에 한은 총재의 발언 자체는 뭐 연준의 금리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재 통화정책 속도 자체가 국내가 선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뭐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내외 금리차 확대가 원달러 환율에 부담을 주지만 실제로 수급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의 부담에 내외 금리차가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과 단기적으로는 디커플링 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하는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중기적으로는 연준도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고 있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통화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연준이 비록 5월달에 금리 인하를 못하더라도 한은의 금리 인하 명분은 충분히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은 그러면 5월에 지금 금리 상호 관세 인플레 여파도 있을 테고 미국 경제도 뭐 조금 좋지 않다 그러는데 연준의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나요? 일단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연준의 5월달 인하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6월달 인하 확률은 50%를 넘어서긴 한데 뭐 6월달도 시장에서는 반반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이유는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뭐 연준의 푸시 뭐 당장은 필요한 것처럼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직접적으로는 이제 듀얼 맨데이트, 이제 연준의 이중적인 의무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 뭐 펀더멘털 상황이 관세 때문에 나빠지더라도 반대로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해서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뭐 결국에 해석을 해보면 뭐 당장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오는 부분들은 맞는데 뭐 관세 촉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부분이 보인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주저할 수 있다라는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이 뭔가 연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이 성장과 물가 안정과 성장인데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둘 다 이룰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 쪽에 무게 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뭐 정확한 지표로는 고용과 물가를 보고 있습니다. 고용과 물가. 맞습니다. 근데 뭐 지난번 뭐 주간 실업 청구사 수라든지 논팜 페이로를 보면 아직까지도 급격한 둔화 징후는 관측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비록 이제 2월 달부터 시작된 트럼프 정부의 해고 조치 등이 반영되면서 점진적으로 고용 지표는 꺾이겠죠. 근데 이거보다는 관세로 인한 단기적인 물가 충격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해석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연준은 이제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아주 낮은 편이고 우리는 굉장히 5월 높은 굉장히 편. 높은 네. 편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또 환율 불안을 걱정해야 될까요? 네,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다양한 변수가 있겠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스탑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으로 내외 금리 차가 벌어지면 뭐 원하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부차적으로 현재 한은의 통화 정책이 결국에는 펀더멘털 방어의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로 국내 민간 소비와 내수 경기가 올라온다면 이거는 원화 가치의 절상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느 두 가지의 무게를 두냐에 따라서 환율의 방향성들이 바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이 두 가지보다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은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언제 정도의 해소가 될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뭐 단순히 금리 인하만으로 원달러 환율의 그 상승, 원화 약세가 촉발된다라고 단정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원 신성환 위원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네. 주장을 한 걸 보면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건데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특히 뭐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도 안 될 거다. 1% 밑으로 떨어질 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게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황 어떻게 네, 보시나요? 맞습니다. 오늘 결정적으로 한은 총재가 기존 2월 달 전망은 미스였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2월 달 전망을 좀 제대로 못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도 IMF 같은 주요 글로벌 기관들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뭐 이어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뭐 JP 모건 같은 글로벌 외국계 기관에서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뭐 0.8%, 0.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도 지금 한은이 오늘 비췄던 뉘앙스로 봤을 때 뭐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그리고 2월 달 수출이 0%대, 1월 달은 마이너스 10%였고요. 2월 달은 0%대 머물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말 잘 나와야 1% 또는 그 이하로 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확인되는 이 잠정 숫자가 나오면 또다시 실제 심리적으로 상당히 쇼크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낮아질 것으로 안 좋아질 것으로 보지만 정작 숫자로 딱 마이너스 몇 %다, 0.몇 %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그 경제 주체들이 조금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가계의 소비 심리나 기업의 투자 심리가 원래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희망적인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 예, 뭐가 있습니까? 재정 정책에 대한 이슈입니다. 오늘도 이제 한은 금통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12조 원의 추경이 이제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이번 추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정도에 추가적인 그 이제 추경이 단행되면서 결국에는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경기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네. 오늘 이제 한은 금통위에서도 추경을 약 12조 원 정도 진행을 했을 때 네, 정부가 지금 12조 원인데 만약 네.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네. 하면 어떻게 효과는? 그러면 경제 성장률 재고 효과는 약 0.1% 포인트 0.1%. 있다고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이어서 2, 3차 정도의 추경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맞고요.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더 하겠죠. 뭐 거기다가 정부의 재정 정책까지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심리 측면에서는 뭐 지금보다는 조금 올라오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재정 정책에 조금 기대를 해보는 그리고 12조 원이 만약에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 0.1% 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5월부터 만약에 금리를 낮춘다면 우리 김명실 연구위원이 보기에 5월에 시작해서 올해 한 해 몇 차례 정도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주제가 이제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은행이 이번 인하 사이클에서 얼마까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2.75인데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채권 시장 금리에 반영된 올해 최종 정책 금리 수준은 기존에는 2.25%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약 2회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가 다시 한번 관련된 발언들을 주셨는데 기존의 2회 인하 전망, 추가적인 2회 인하 전망에서 5월 달에 성장률 하락폭이 생각보다 더 심해진다면 2회 이상의 인하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두 차례 이상도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5월 달에 한은이 어떤 숫자를 내놓을지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기존의 2.25가 아니라 2%까지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결국에는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국내 펀더멘털의 중립금리 수준이 어딜지를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중립금리 수준.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입니까? 작년 11월 달에 한국은행이 논문 하나를 발표를 하면서 네. 국내 중립금리 수준을 2.55%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2.5.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약 5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성장률 전망치도 꺾였고요. 물가도 꺾였고요.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통상 환경도 당시 대비해서는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네. 저희로서는 그때 당시보다 지금의 중립금리 수준이 더 낮아
낮아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2.25 정도로 중립금리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이번 인하 사이클은 통화 정책 완화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 금리를 중립금리보다는 이하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한국은행의 최종적인 정책금리 수준은 2.0%가 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비해서 0.25%포인트씩 내린다면 세 차례가 가능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뭐 저희는 5월, 8월, 1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 8, 11. 네. 지금 중립금리가 통화 인플레나 뭐 경기 침체를 하지 않는 2.25%로 떨어진다는 전제로 세 차례인데 그러면 5월달에 한국은행은 그 성장률을 지금 1.5% 잡은 거를 뭐 굉장히 많이 낮출까요? 5월달에 성장률을 새로 전망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낮출까요? 저희는 0.3%포인트에서 한 0.4%포인트까지 낮추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 기존에 2월 달에 1.9에서 1.5로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5월 달에 1.5에서 최대 1.1%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관세 협상이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 혹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세부적으로 관세 보편적 상계 관세율을 보편적 관세 말고 상계 관세율을 어디까지 낮춰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카드를 국내가 줄 수 있을지 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라는 무기를 가지고 환율 역시나 절상 압력을 강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 보고서에서 원화 가치 자체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을지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 관세에 대해서 아닐지가 조금 판가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의 금리 유지 결정 그리고 관세 협상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